네, 진세로입니다. 48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2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해설 앞까지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갑자년 봄에 임금은 어머니가 비명해 준 것을 분하게 여겨 그 당시 논의에 참여하고 명을 수행한 신하를 모두 대역죄로 추지하여 8종까지 연좌시켰다라고 돼 있어요. 자, 갑자년이 나왔고 어머니가 비명에 죽은 것을 분하게 여겼다라고 돼 있죠. 자, 요게 갑자사화입니다. 자, 요 임금은 연산군이죠. 그러니까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였던 패비 윤씨, 그 패비 윤씨가 죽은 거에 대한 분하게 여겨가지고 이제 대역죄로 추지했다, 연좌시켰다. 이때 많이 죽어 나갔어요. 이게 갑자사화고요. 나보면 정문영, 한칠회 등이 의논하기를 지금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보니 차마 읽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마땅히 대역죄로 논단하고 부관 참시하여 죄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일어나게 됐던 일,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이것도 연산군이죠. 자, 정유년 이후부터 조정신하들 사이에서는 대윤이니 소윤이니 하는 말들이 있었다. 자전은 밀지를 윤원영에게 내렸다. 이에 이기, 임백령 등이 고변하여 큰 화를 만들어냈다라고 돼 있어요. 자, 대윤, 소윤, 특히 윤원영은 소윤의 이제 가장 대표적 격인 사람이죠. 자, 대윤과 소윤의 대립으로 인한 화를 만들어냈다. 요거는 을사사화입니다. 이거 이제 명종 때죠. 자, 그 다음에 라에 보면 업문으로 쓴 밀지에 이르기를 조광조가 현량과를 설치하자고 청한 것도 처음에는 인재를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더니 띠디디딕 경은 먼저 그를 없앤 뒤에 보고하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조광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조광조를 없애라라는 그 일이에요. 이거는 기묘사입니다. 중종. 자, 그러니까 이 가나다라에 들어가는 것은 조선에서 일어났던 4대 사화예요. 이 4대 사화는 시간 순서를 한 글자씩 띄어서 보통 기억을 하시게 됩니다. 무, 갑, 기, 을. 이 순서예요. 그래서 무오사화 나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갑자사화는 가, 그리고 기묘사화 라, 그 다음에 을사사화 다. 이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갑, 기, 을 순서이기 때문에 이제 나, 가, 라, 다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사화에 일어났던 순서는 기억하셔야 되고, 이 사화는 훈구와 사림이 대립했던 과정에서 특히 사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던 사건들을 말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소현세자께서 돌아가셨다네. 시신이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에서 모두 피가 흘러나갔다는 건 이 전쟁에 패하여 청해 인질로 갔다가 8년 만에 돌아오실 때도 건강하셨던 세자께서 어찌 2달 만에 그리 되셨는가?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전쟁에 패하여 청해 인질로 갔다. 소현세자. 그리고 복림대군도 갔었죠. 이거는 그 병자호란입니다. 인조가 삼전도에서 309 고두례의 굴욕적인 예를 그 청태종 홍타이지에게 행한 이후에 이제 청나라의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인질로 갔다가 이제 8년 정도 후에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건 뭐 여담일 수도 있는데요. 이때 이제 청나라의 인질로 갔던 소현세자, 그리고 소현세자의 세자 빈이었던 이제 세자빈 강씨, 보통 강빈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수완을 발휘해요. 특히 그 세자빈 강씨가 굉장히 그 CEO 같은 그런 능력들을 많이 발휘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요. 막 농사도 짓고 무역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번 돈으로 이제 포로가 됐던 백성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해방시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청나라의 뭐 사정이라든지 문물 같은 것도 많이 배웠고, 특히나 이제 청나라 수도였던 심양에서 명나라를 멸망시키면서 갔던 북경까지 요 여정을 다 함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조는 소현세자가 그렇게 이제 청나라에서 막 잘하고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달갑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막 벼로 집어던져가지고 머리 맞히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사실은 독살이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소현세자에 대한 독살설도 있어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문제는 병자호란에 대한 이제 사실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선지에 있으면 되는데, 이 병자호란 때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두 가지 정도로 보면 돼요.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전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때 전국의 근황군들이 이제 남한산성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청나라 군대랑 전투를 벌여요. 대표적인 게 김준용 장군의 광교산 전투입니다. 그게 선지에 있죠. 바로 3번이에요. 김준용이 근황병을 이끌고 광교산에서 항전하였다. 이 광교산 전투가 병자호란 때 있었던 대표적인 전투입니다. 자, 이괄의 반란 세력이 도성을 장악하였다. 이거는 인조식이긴 한데요. 이괄의 난이라고 부르죠. 이때 인조는 막 저 공주 공산성까지 피란도 가고 막 이랬습니다. 뭐 그랬다가 이 반란 세력을 진압을 하는데, 이때 반란 세력의 잔당들이 청나라에 가가지고 붙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곽재우, 고경명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이거는 임진왜란 때의 일이죠.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임시기구로 비변사가 처음 설치되었다라는 거. 이거는 삼포외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종 때 있었는데 요 삼포외란에 의해서 비변사가 처음으로 설치됐다 이거고,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을 편제하는 훈련도가 신설되었다. 이거 전쟁으로 보자면 임진왜란 중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3번 갈게요.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수곡 도회 주모자 유계춘을 병영에 감금했고, 지방지사 참석을 요청한 유계춘 임시 석방했다가 덕천장시에서 농민시위 전개했다. 무마하여 세금을 진수하지 않겠다. 우병사 백낙신이 시위를 해산하려 하자 성난 농민들이 그를 포위하여 감금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대표적인 이름이 두 분이 나와요. 유계춘, 그 다음에 백낙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 백낙신이 경상우병사였어요. 요 경상우병사 백낙신. 이분의 탐악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수탈을 견디지 못한 진주 지역 농민들이 진주에서부터 봉기가 일어나요. 이 유계춘은 몰락 양반인데 이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봉기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리켜서 임술 농민 봉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주모자 유계춘을 병영에 감금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농민들이 그를 포위하여 감금했다. 그래서 그가 백낙신이죠. 이 탐악을 저질렀던 사람이 이제 시위를 해산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 봉기했던 농민들이 감금했다 이겁니다. 임술 농민 봉기에 대한 거고, 이 관련된 걸로는 이제 삼정 이정청이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예요. 이 삼정 이정청이 이 당시의 안핵사, 그러니까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왔던 이 안핵사 박규수가 조사한 결과 삼정의 문란 때문에 농민들이 힘들어서 봉기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삼정 이정청 설치를 건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설치가 되는데 제대로 기능을 못했죠. 이게 이제 철종, 그러니까 세도 정치가 만연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삼정 이정청, 이 삼정의 문란 개선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3번이에요. 상황의 수습을 위하여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여담일 수 있는데요. 이 박규수라는 분은 사실 개화파의 거의 이제 최초 개화파의 분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과 문을 열고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분인데, 연암 박지원 선생의 손자죠. 근데 이제 이분에 관련돼서는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에요. 이 당시에 평안 지역 감사였었는데 이때 평양에 들어와가지고 이 제너럴 셔머너 선원들이 막 약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 교수가 명을 내립니다. 저 배를 불태워야겠다 라고 이제 명을 내려서 결국 이제 제너럴 셔머너가 불에 타고 선원들이 모두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것도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전개된 거는 이제 동학농민운동이죠. 2차 봉기.
자, 정부와 약조를 맺고 집강소를 설치한 것도 동학농민운동 과정 중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패전개혁안들을 내놓는 과정 중에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적으로 점령을 하니까 다시 들고 일어난 게 2차 봉기예요. 그때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한 거죠. 자, 지역차별에 반발한 홍경래가 주도하여 봉기하였다. 이건 말 그대로 홍경래의 난인데, 순조 시기, 그러니까 세도 정치가 시작되던 그 시기쯤에 있었어요. 여기서 지역 차별은 특히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경도와 황해도에 방공령이 선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이제 1889년에 있었던 일인데, 방공령. 이제 일본 쪽으로 우리나라의 쌀이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막은 거예요. 쌀 유출을 막았는데, 이게 이제 일본이 한 달 전에 통보하라고 해놓고 왜 통보 안 했냐, 이렇게 이제 억지를 부려요.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조선이 힘이 없으니까,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고서는 배상금 지불하고 방공령 철회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자, 24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선예청 당상 민흥수가 지금 돈이 귀해진 것은 공가에서 거둬 숨겨두고 그 부민들이 쌓아도 유통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관가의 돈을 쌓아두는 폐단을 없애고 민간의 돈을 유통시키는 효과가 있게 한다면 전황의 폐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더 주저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으니 후일 다시 의논하여 아래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라는 거죠. 전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이 전황이라는 건 그러니까는 돈이 말랐다라는 뜻이에요. 그 공가에서 거두어서 숨겨두고 부민들이 쌓아도 유통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을 쌓아놓고 유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폐가 이제 활발하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전에는 뭐 화폐가 쌀 이런 거 종류였는데 이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 쥐가 파먹을 일도 없고 하니까 이제 돈이 생길 때마다 그냥 창고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이 안 돼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그 상황인데, 따라서 요거는 상평통보가 활발하게 유통되기 시작했던 조선 후기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자, 송상과 만상이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는 조선 후기가 맞죠. 이 송상은 개경지역, 개성지역, 그 다음에 만상은 의주지역에서 이제 청나라로 무역을 했다 이거죠. 자, 외관에서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조선 후기가 맞습니다. 자,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 등장, 설정 수세제 시행됐다. 뭐 이거 앞 문제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가 맞아요. 자, 관리가 과전법에 의하여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받았다라는 건데, 이 과전법은 조선 고려 말에 시행돼서 조선 전기까지, 특히 세조 이전 시기라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세조 때가 되면 직전법으로 시행이 되니까.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옳지 않은 거. 모내기법의 확대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확산되었다. 이만큼 생산성이 높아졌겠죠. 그 농사 기법이 발달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역시 조선 후기입니다. 자, 그래서 24번은 이 과전법에 의한 건 조선 전기다라는 거죠. 자, 25번 갈게요. 가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가의 유적과 역사 인물을 찾아서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만한 대표적인 것들은 고구려비, 그 다음에 탄금대입니다. 자, 고구려비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제 남쪽, 남한 대한민국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거로 고구려비가 거의 유일해요. 이게 이제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충주예요. 자, 충주 고구려비. 그 다음에 이제 뭐 타평리 7층 석탑이나 창동리 마의 열애상,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하기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탄금대는 임진왜란 때 전투가 있었던 곳이죠. 신립장군이 전투했던 곳입니다. 탄금대 전투. 근데 이제 이건 임진왜란 초기에 있었던 전투고, 요때 이제 일본군에 패하면서 결국은 이제 일본이 이 탄금대를 뚫고 올라가면서 서울 한양까지 쭉 올라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충주 지역에서 있었던 일, 이제 그거를 사실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충주 지역입니다. 자, 정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냥 선지에 있잖아요. 3번.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왜군에 항전하였다라는 게 바로 이 충주 지역에 있던 탄금대 전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지심체 요절이 금속활자로 간행되었다. 요거는 청주입니다. 이제 흥덕사이죠. 절에서 만들었는데 흥덕사. 오페르트가 남영군 묘 도구를 시도하였다. 요거는 이제 충남 그 예산 덕산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명신종의 제사를 지내는 만동묘가 건립되었다. 이 명신종을 만력제라고 할 겁니다. 이 만동묘는 그 충북 괴산 지역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만족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하였다. 요거는 이제 개경이니까 개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6번 가겠습니다. 가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 책은 초기에 문신제로 선발된 학자들의 명단을 정리한 인명록입니다. 가 때부터 시행된 초기의 문신제는 인재양성과 문풍 신작을 위한 문신 재교육 과정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초기의 문신제가 나오자마자 이 왕이 바로 생각이 나야 됩니다. 조선의 22번째 왕 정조이죠. 자, 뭐 규장각 초기의 문신제 장영용 수원화성, 그 다음에 신해 통공으로 금난정권 폐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법전을 정비해서 대전 통편,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영조 때가 속대전이고 정조 때가 대전 통편 요것도 있고요. 다 얘기했나? 하나 안 했네요. 뭐가 있냐면 그 신해 박해, 이건 천주교 신자들 박해한 건데 윤지충 관련된 분들 박해해가지고 그게 신해 박해도 정조 때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로만 말씀을 드린 게 선지에 많이 있기 때문인데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정답은 1번 경기도에 하나여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요거는 이제 광해군 때 이제 처음으로 대동법이 시행됐던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장영영 설치, 그 다음에 서울 출신의 학자들이 규장각 검소관에 기용됐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전 통편 편찬, 금난정권 폐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조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규장각 검소관에 기용됐던 서울 출신의 학자들 대표적으로 유득공, 발해고 쓰신 분이죠. 그 다음에 박제가 북학의를 쓰셨던 분. 이렇게 설명드리면서도 이분들은 서울 출신이었던 거를 굉장히 괴로워하셨을 텐데, 이 역사 시험에서도 계속 서울 출신으로 남아있다라는 거를 지금 저승에서 보고 계실런가 모르겠네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다른 건 전부 다 정조 시기가 맞고요. 이 경기도의 한한 대동법 시행은 광해군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경주 사람 최복술은 아이들에게 공부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는데 양악이 갑자기 퍼지는 것을 보고 참아보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하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글귀를 지어 가라 불렀다. 양악은 음이고 가는 양이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음을 억제할 목적으로 글귀를 외우고 읽고 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양악, 서양의 학문이죠. 이게 퍼지는 것을 보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하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글귀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양악, 즉 천주교에 대응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교는 바로 동학. 이 양악을 이제 서학이라고도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동학, 이제 나중에 천도교 이런 종교로 발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경주 사람 최복술, 이분은 최재우. 안타깝지만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혹세 무민의 죄를 받아서 이제 사형당하신 그 분입니다. 자, 동학 천도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찾아라라고 했어요. 자, 이 동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존중하는 건데 이게 인내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즉 하늘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늘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정답은 금방 나와요. 4번이에요.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시는 시천주를 강조하였다라는 게 바로 동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다른 것도 다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볼게요. 배제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이건 이제 개신교 쪽인데
특히 배제학당 세우신 분은 간혹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아펜젤러 선생님입니다. 자,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운동을 추진하였다. 요거는 원불교예요. 원불교의 가장 대표적 키워드로 시험에 나옵니다. 일제 통제에 맞서서 사찰령 폐지운동을 벌였다. 불교죠. 그 다음에 황사영이 외국 군대에 출병한 백서를 작성하였다. 이건 이제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관련된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이 황사영 백서 사건 요거는 이제 신유 박해와 밀접한 연관이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8번 가겠습니다. 가위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왕이 말하기를 요즘 각고을 백성의 생활 형편이 매우 좋지 않다. 가가 분부를 내려 양반 호는 노비의 이름으로 포를 내게 하였고 일반 백성들은 신포로 내게 하였다. 자, 의정부에서는 각도에 알려 이를 만년의 법식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인물이 분부를 내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양반 호는 노비의 이름으로 포를 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양반 호에서도 포를 냈다는 겁니다. 이게 호포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반 집에서도 포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호포제가 언제 시행된지가 알면 가인물이 바로 나오죠. 이게 흥선대원군 집권식입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인물은 바로 흥선대원군 이하응 이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뒤에 보면은 더 자세히 나와요. 왕이 말하기를 요즘에 서원마다 사물을 자손들이 주관하고 붕당을 각기 주장하니 이로 인한 폐해가 백성들에게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서원을 회철하고 헐어서 치워버린대요. 신주를 땅에 묻어버리는 등의 절차를 가의 분부대로 거행하도록 알리라 라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서원 철폐죠. 이제 좀 의미가 큰 중요한 서원들을 남기고 다른 서원들은 철폐시켜라라는 게 흥선대원군 집권식에 있었어요. 47개만 남았을 겁니다. 그 서원들은 지금까지도 남아있죠. 자, 이 흥선대원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호포제를 시행했던 거는 뭐냐면은 민생 이제 뭐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것도 있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 왕권 강화랑 관련이 있어요. 세금을 더 걷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생 안정 대책으로 뭐 사창제 같은 제도도 시행했죠. 이 정답은 일단 5번인데 이거 정리를 좀 할게요. 그 왕권 강화랑 관련해서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에 왕권 강화랑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니 해도 이제 경복궁 중건이지만 이제 요 관련해서 당백전 발행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민생 안정 관련해서는 이제 호포제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민생 안정 관련해서는 그 사창제. 요게 이제 나와 있다시피 환곡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 환곡을 하는 그 창고를 지역 유지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나라에서 관장을 하니까는 이게 그 관리들이 이제 고리대를 매겨가지고 백성들을 뜯어먹으니까 지역 단위로 이제 이렇게 관장하게 만든 게 사창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통상수교 거부가 있죠. 이제 뭐 병재병 오신척 이런 사건의 흐름들이 이 통상수교 거부랑 관련된 이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트의 남영군묘 도굴시도 사건, 신미 양요, 척합의 건립까지 이게 이제 통상수교 거부랑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 흥선대원군에 관련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법전 정비했어요. 대전 회통. 이것도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이제 정비된 법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 이제 한편으로 이 호포제는 그 삼정의 문란을 극복하기 위한 민생 안정 제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군포를 양반에게도 걷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삼정의 문란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다른 거 볼게요. 통리 기무 암문과 12사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1880년에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요.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게를 발급한 것은 광무기역대의 일이죠. 나선 정벌의 조총부대를 파견한 것은 그 효종 때입니다. 북벌론이 추진되던 시기에 그 청나라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나선 러시아를 정벌하기 위해서 조총부대를 파견했어요. 자,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된 거는 2차 갑오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9번 가겠습니다. 29번 가야죠. 자, 밑줄근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영종진 불법 침입 보고, 교섭 결과 보고. 자, 일본국과의 조약 체결에 대해 알립니다. 해당 관하에서는 연해 각급에 통지하여 일본국의 표식을 개항 또는 부착한 성박이 정박 시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등사본 일부 끝.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발신은 의정부고 수원, 광주, 개성, 강화, 유수, 동네 부사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영종진 불법 침입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운요 사건이에요. 이 운요가 강화도로 들어왔고 영종도를 침입했다. 이게 이제 운요 사건이죠. 자, 그리고 이제 교섭 결과 조약 체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약은 바로 강화도 조약. 다른 말로 조일, 수호, 조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산의 두 곳에 계양정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산과 인천이죠. 자, 다른 것들도 볼게요. 천주교 포교의 허용 근거가 되었다. 요거는 조프 수호 통상조약이에요. 프랑스하고 1886년에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포교의 허용 근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거중 조정에 대한 내용. 이거는 이제 뭔가 우리 조선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거를 나서서 좀 이제 조정해 달라. 요건데 이게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는 이제 뭐 관세라든지 항세 관련된 규정도 들어갔고 최애국 대우도 들어갔고 거중 조정도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정 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거는 이제 1차 한일 협약이죠. 이때 들어온 재정 고문이 바로 그 빌어먹을 메가타 화폐 정리 사업한 인간입니다. 자, 조약 체결에 반대하여 민영환이 자결하였다. 이거는 이제 을사늑약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0번 가겠습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시호는 문익이고 주요 활동으로 조사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됐고 초대 주미공사 부임,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호조 판서나 한성부 판윤 영입했고 궁국 기무처의 부총재 역임했다. 뭐 이게 있는데 이분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니 해도 초대 주미공사 부임입니다. 요 분이 누구냐면 박정양이라는 분이에요. 자, 초대 주미공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몇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 키워드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 관민공동회랑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 열어가지고 열강의 이권 침탈 규탄하면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어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구나라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정부 관리들도 여기 이제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민공동회가 되는데 이 관민공동회에 나갔던 대표자가 바로 박정양 이분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 관민공동회랑 관련이 있고 독립협회랑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분입니다. 이걸 안다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죠. 바로 5번 독립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중추원 관제 개편을 추진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박정양 선생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른 것들도 볼게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창립하였다. 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죠. 자, 신민의 흥사단, 이 두 단체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 관련해서 이제 신민회는 뭐 양기탁 선생도 같이 설립했고 이제 흥사단 이제 미국 가가지고 창립하셨습니다. 자,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이제 임병찬 선생이죠. 일제강점기 초기 1910년대 비밀결사 조직이었습니다. 자, 조선광문회를 조직하여 민족 고전을 간행하였다. 이 조선광문회는
나와 있다시피 민족 고전을 간행한 단체인데 이게 1910년에 설립이 돼요.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두 분이 있는데, 박은식, 그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최남선, 해에게서 소년에게 쓰신 분이죠. 나중에 변절하시는 요분, 이 최남선, 이분 조선사 편수에 거기 들어가신 분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분들이 설립하셨고, 자,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이제 그 정미의병의 그 지휘관을 말씀드리면 되겠죠. 허위 이인영 같은 분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0번까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3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